시작할까요? 네. 지금 나눠드리는 것들은 도서관 이용 뭐 이런 것인 것 같네요. 네. 이용하세요? 네. 이용 좀 많이 해주세요. 도서관에서 살으세요. 제일 비용이 적게 들고 가장 부자가 되는 첩경입니다. 아시겠죠? 네. 돈은요 금방 없어져요. 도둑 맞을 수도 있고요, 불타버릴 수도 있고, 노름에서 남편이 탕진할 수도 있고, 없어질 수 있는 요인들이 많은데 머릿속에 담아놓으면 아무도 못 훔쳐갑니다. 그리고 뿌듯해요. 도서관에서 책을 한 권 보고 가면은. 그래서 출석부를 제가 도서관에다 만들어 올 테니까 우리 반 아이들은 일주일에 도서관에 와서 책을 몇 권 빌려갔는지 저 사선생님한테 체크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통제를 하죠? 근데 점수에 반영될 수도 없고, 이거 하여간 내가 인터넷에 공개를 하든지, 엄마는 공부하면서 애들만 잡더라 이렇게 하면서 책을 많이 보세요. 아시겠죠? 네. 책을 많이 보십시오. 저는 강의를 공식적으로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한 지가 한 15년 됐습니다. 2002년 정도에까지 노량진에서 강의하고 오프라인에서는 안 했어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온라인에서만, 주로 이제 스튜디오에서만 이렇게 진짜 필요한 것들 위주로 그 강의를 했었는데 되게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국사를 배우는 그 마음이 감회가 또 새롭겠지만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어떤 기대감, 이런 새로운 마음, 이런 것들 잘 모아서 뭉쳐서 우리가 애초에 기대했던 것 이상의 성과를 꼭 내도록 합시다. 네. 알겠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아이들한테 떳떳하게 내가 공부 열심히 하고 내가 책도 많이 읽고 해야 애한테 책 좀 읽어라라는 말이 나오지, 엄마는 쥐뿔도 모르면서 책도 뭐 안 읽으면서 애들한테만 공부하라고 그러면 이거는 위선이에요, 위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을 꼭 손에 들고 다니면서 열심히 읽고 머릿속에서 뭔가 새로운 메커니즘이 형성될 때의 그 기쁨, 짜릿함, 남들에 비해서 우월한 마음을 느끼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무 좋아요. 수원이 그런 문화적 환경들이나 그런 것들 제공하고 있는 것들이. 그래서 그냥 형식적으로만 쓰시지 마시고 진짜로 책을 좀 많이 빌려서 보시고 여기 이용도 좀 많이 해주시고 그러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자, 우리 이제 지난 시간에 선사시대를 대충 그릇 분류법대로 정리했습니다. 선사시대는 구석기하고 신석기밖에 없다. 그죠? 자, 우리가 역사를 시대 구분에서 시대 구분으로 끝난다라고 할 만큼 역사는 시대에 관한 학문입니다. 다시 같이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역사는 시간에 관한 학문이다. 다시, 역사는 뭐라고요? 시간에 관한 학문이다. 그죠? 우리가 말이죠, 삶을 영위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이 대자연 속에서 한 인간이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 가지 요소들이 갖추어져야 됩니다. 공간이 있어야 돼요.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인간들이 살아갑니다. 역사를 구성하는 3요소도 시간, 인간, 공간이에요. 아시겠나요? 네. 시험에 뭐가 제일 잘 나오나요? 인간이 잘 나옵니다. 누가 했냐? 태조왕건, 성종대, 최승모. 지겹죠? 소리만 들어도 그냥 몸소리 쳐지는 이름들이죠? 그 사람들이 나와요. 그리고 또 뭘 묻느냐? 언제적 일이냐? 언제적 일이냐? 뭐예요 이게? 시간입니다. 시간. 아까 개로 끝나는 도구는 어느 시대 거라고? 구석기 시대. 돌로 시작되는 도구는 뭐라고요? 신석기 시대라고 했듯이 이렇게 시간을 구분하는 것이야말로 역사의 알파이자 오메가예요. 알겠죠? 그래서 시간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역사는 무엇에 관한 학문이다? 시간에 관한 학문이다. 알겠죠? 네. 내가 이런 말을 많이 할 겁니다. 계속 반복할 거예요. 역사는 무엇에 관한 학문이라고요? 시간에 관한 학문이다. 이걸 잘 이해해 놓고 있으면 나중에 공부하기 진짜 편해요. 또 이런 말도 할 겁니다. 문화는 인간이다. 해보세요. 문화는 뭐라고요? 예. 예를 들어서 청동기 문화가 만주에서 우리나라로 건너옵니다. 청동기가 건너왔을까요? 사람이 건너왔을까요? 사람이 청동기를 불고 건너옵니다. 그러니까 청동기가 날개 달려가지고 청동 비파형 동검이 한국으로 막 날아오는 게 아니야. 누군가 비파형 동검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왔다는 거예요.
불교가 전래됐어요. 불교가 인도에서 중국으로,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불교가 갑니다. 불교 지가 날개 달려 갑니까? 불상들이 막 날아다닙니까? 아니잖아요. 누가 왔어요? 사람이 왔어요. 그러니까 불교 문화, 청동기 문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사실은 뭐다? 사람이다. 누가 왔냐? 누가 왔냐? 알겠죠? 어디서가 또 중요합니다. 어디서? 묘청은 어디서 일어났죠? 서경이죠. 서경이 어디죠? 평양이죠. 이렇게 공간이 중요합니다. 여기는 어디예요? 수원입니다. 수원이 시험에 언제 잘 나올까요? 정조 때, 18세기에. 누구랑 관련시켜서 잘 나올까요? 정약용과 잘리는 수원성, 거중기. 지겹죠? 이렇게 시간, 인간, 공간 이 세 가지는 인간을 그 역사를 구성하는 기본 요소이자 우리 삶의 기본 요소예요. 아시겠죠? 여러분은 수원에 터 잡고 살고 있습니다. 또 이사할 수도 있고 여기서 계속 살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어떤 한 개체가, 어떤 한 생명체가 어떤 땅에 사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그런 얘기는 좀 이따 또 다시 한번 해드리기로 하고, 우선 이 시대 구분을 이렇게 합니다. 아까 뭐라고요? 구석기 시대. 그리고 이 구석기 시대는 나누어서, 미안해요, 석기 시대. 석기 시대는 나누어서 올드 석기 뭐가 있다고 그랬죠? 구석기가 있고 그 다음에 신석기가 있고 끝이에요. 나머지가 없어요. 이게 기본이에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이제 석기 시대 다음에는, 신석기 시대 다음에는 청동기 시대가 옵니다. 청동기 시대.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죠? 철기 시대가 옵니다. 다시 아까 어디까지 했죠? 답을 마지막 답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좀 어려운 건데 감당할 수 있겠어요? 파랗게 질렸어. 얼굴 펴는 거니까. 괜찮아. 우리가 뭐 점수 깎일 일도 아니고 때릴 일도 아니고 이만큼 나이 먹었는데 무엇에 따라 창피하냐고요? 다 창피할 거예요. 좀 있으면 다 창피 당해요. 그래서 어차피 창피 문제도 버려버리세요. 괜찮아요. 나와버리면 되게 편해요. 내가 어느 낯선 집을 가잖아요.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똥부터 놓아요. 그러면 끝이야. 그래 안 그래? 화장실 어디 가서 똥부터 누가 나와. 그러면 그 다음에 되게 편해져요 사람들이. 그죠? 근데 이거 뭐 똥 마려운데 뭐 화장실 어디냐고 갔어 또. 이렇게 하면 되게 옹색해지고 말이죠. 행동에 제약을 많이 받는데 제일 힘든 거 딱 놔버리고 나면 그 다음에 되게 편해 나머지는. 알았어요? 애들한테도 항상 요즘 애들이 얼마나 낯을 많이 가리냐는 말이죠. 자기 식구들 아니면 밥을 못 먹는 애들이 많아요. 남의 집 가면 화장실에서 별을 못 보는 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애들을 교육시켜요. 너 화장실 갔다 넣었어 못 넣었어 다시 누구 와? 해가지고 시킵니다. 그래야 애들이 활달하게 되고. 생각해보세요. 먹고 싸는 걸 마음대로 못하면 죽는 거야 이거. 그러지 않나요? 근데 애들을 그따위로 키우고 있어요. 마음대로 먹지도 못하고 마음대로 싸지. 엄마 없으면 못 먹어. 엄마 없으면 못 사. 이게 무슨 짓이야 이게. 그러니 창피 같은 거 내려놔 버리세요. 다시 해보자 이거. 얼굴 표정이 진짜 좋아졌어. 뭘로, 무슨 기준으로 석기, 구석기, 신석기, 뭐죠? 철기, 청동기를 구분하죠? 뭘 기준으로? 청동하고 철이 쓰냐 안 쓰냐 그거 아닐까요? 그럴까요? 지금은 뭐죠? 지금 철기. 왜요? 지금 컴퓨터 시대 아닌가요? 핸드폰 시대? 도구가 핸드폰인데 나는 주로 철 갖고는 안 놀고 핸드폰으로 노는데. 그 규명을 해야 돼. 그렇게 말하면. 무슨 도구? 아니 난 컴퓨터로 더 많이 하는데. IT 시대. 예? 지금 IT 시대. IT 시대? 주사용 도구? 난 주로 컴퓨터를 더 많이 사용하니까요. 네? 무기 아닌가? 무기? 무기? 핵은 어떡하라고 핵. 이런 겁니다. 날이 있는 연모예요. 날이 있는 연모. 베는 거. 알았어요? 컴퓨터로 벨 수 있어요? 핸드폰으로 뭘 벨 수 있습니까? 도끼라야 되죠. 칼이라야 되죠. 낫이라야 되죠. 이렇게 날이 있는 연모의 재료에 따라서 시대의 구분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무슨 시대예요? 아직도 철기 시대예요.
처음이 날이 있어요? 어디 갔다 왔어요? 집중력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75년생 역사 문맹 손 들어보세요. 이름을 안 쓰면 어떻게 하라고 날 들어. 문맹? 문자는 어떻게 써요? 문자는. 이름 써서 다시 보내세요. 자기 이름 안 쓰고 75년생입니다 하고 사진만 보내놨어. 그럴 수 있어요. 저는 핸드폰 놓고요. 대전까지 갔다가 집사람한테 핸드폰 갖고 오라고 그랬어요. 죽여버리고 싶더래요. 알겠죠? 한번 체크다운 하니까 어때요? 되게 시원해지죠? 다시 여러분, 시대 구분은 무엇에 따라 산다? 잊어먹지 마세요. 역사는 무엇에 관한 학문이다? 시간에 관한 학문이다. 문화는 뭐다? 이런 것들이 자기 것으로 체화돼야 돼요. 그냥 습관처럼 나올 수 있도록 하세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끼리 문화 그럼 뭐라고요? 인간. 그죠? 그럼 공부하기가 굉장히 수월해져요. 쉬워져요. 포괄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청동 시대로 왔습니다. 날이 있는 연모가 청동을 가지고 날이 있는 연모를 만들 때를 청동기 시대라고 그래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이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아까 우리가 다 얘기했죠. 이때를 뭐라고요? 먼저 선자. 역사 기록이 있기 이전 시대다. 사는 뭐냐? 사는 사람이 손가락으로 이렇게 아까 교장 선생님이 말씀하셨지만 붓을 쥐고 글자를 쓰는 모습에서 역사 사자가 나왔대요. 그러니 문자로 된 역사 기록이 있기 이전의 선사시대에 비해서 그죠? 이제 역사시대는 역사를 이렇게 쓰는 이게 한자로는 언덕을 의미합니다. 언덕이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하면 이게 벼예요. 예? 네. 벼를 나란히 심어서 뭐 했어요? 농사를 지었겠죠. 다 자라서 그쳤어요. 수확을 해 먹어야겠죠. 이게 바로 뭔가요? 라이프, 삶 아니겠어요? 삶. 인간의 삶에 관한, 사람들의 삶에 관한 기록이에요. 그죠? 뭘 이렇게 고개를 끄덕거려 방학개비처럼. 그냥 머릿속으로 밀어놔. 싫어 나 그런 거. 방송에 나와서 막 아줌마한테 예! 막 이러고 싫어. 자연스럽게. 남들이 하는 대로 하지 마세요. 이렇게 입고 다니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래. 남들이 하고 다니는 꼴대로 입고 싶잖아요. 뭔가 좀 자기 나름대로 개성 있게 독특하게. 다시 가봅시다. 다시. 그래서 무슨 시대라고? 역사시대. 기록이 있습니다. 기록이. 그래서 선사와 역사를 구분한다는 점에서 청동기가 중요하지만 또 하나 청동기는 뭐냐? 청동기 시대는 봐봐. 이제 글자가 생겨가지고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에 대한 기록이 있어가지고 세상이 어두워졌어요? 밝아졌어요? 밝을 그 다음 아까 그 질문하는 다음 영어로 문명이 뭐죠? 영어로? 설마 이런 걸 물어볼 줄 몰랐죠? 문명 시빌라이제이션이죠. 문화는 뭐예요? 컬처죠. 컬처가 문화입니다. 아까 근데 내가 뭐라고 그랬어? 인간이고 문화라고 그랬죠. 그래 안 그래? 문명은 문자가 생겨서 우리 사람들의 삶의 역정에 대한 기록이 생겨서 드디어 우리는 소상히 알게 됐다. 옛날에는 뭐야? 뭐 신발 쪼가리 또는 뭐 무덤 이런 걸 통해서 대충 알았는데 띄엄띄엄 알았는데 자세히 알게 됐어요. 특히 문명의 탄생 요건이 뭐냐? 첫째 뭐라고요? 문자입니다. 문자. 알겠죠? 두 번째 도시예요. 도시. 그런데 놀랍게도 말이죠. 여자들은 다 이렇게 도시를 좋아하더라고요. 우리 마누라들어 이제 애도 여우고 서울에 살 이유가 없으니까 시골로 가자. 죽어나간대.
백화점이 없으면 못 산대. 마트가 없으면 못 산대. 시골 가서 벌레들하고 어떻게 사냐, 벌레들하고. 안 가려고 그러더라고. 안 가려고. 진짜 그러세요? 아니에요. 진짜 그래요. 그래서 우리 70년대도 말이죠. 시골 처녀애들이 다 개나리 꽃찜 싸가지고 기차 타고 몰래 꽃찜 싸서 서울 다 왔습니다. 문명을 찾아서. 알겠죠? 그렇게 인간의 이 시빌라이제이션, 문명이란 도시화를 의미합니다. 뭐라고요? 도시화를 의미합니다. 알겠죠? 또 하나는 뭐냐? 또 하나는 국가가 탄생, 국가. 그죠? 국가가 탄생했는데 특히 이때부터 사유재산이 발생했어요. 니꺼 내꺼 구분이 생겼습니다. 사유재산. 알겠죠? 그래서 청동기 시대부터 비로소 이렇게 문명시대로 돌입하게 됐다. 그래서 아시아에서는 인더스 문명, 인도죠? 그죠? 그게 청동기 시대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황하 문명, 중국이죠? 그리고 중동의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비옥한 초생탈지대 생각나세요? 까마득한 어린 날의 추억이 생각나세요? 비옥한 초생탈지대? 메소포타미아 문명. 전쟁에 지금 아주라장이 되어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그곳이에요. 안타까워 죽겠어요. 정말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중요한 인류 문화의 보고들이 거기에 있는데 이 무식한 놈들이 그냥 다 폭탄으로 총으로 다 쏴서 문질러 버리고 있어요. 그죠? 예. 그 4대 문명의 발상지가 이렇게 전부 다 청동시대에 생겨나게 됐습니다. 쓰고 싶어도 참으세요 제발. 아니 집중력이 내가 편집증처럼 이렇게 필기를 못하게 하는 이유는 집중력 때문이야. 집중력이 없으면 죽습니다. 엄마가 죽는 게 엄마는 이제 탈모가 가라는데 아이들이 죽어요. 그 엄마가 아이들을 그렇게 막 다그친단 말이야. 남들보다 한 걸음 더 앞서야 돼. 더 정리 빨리 해야 돼. 막 이렇게 하니까 그 조급한 마음이 아이한테 전이 돼서 아이가 무너지면 역사가 무너져요. 나라가 무너져요. 그래서 제발 우리 반 아이들은 절대로 조바심 갖지 말고 느긋하게 10주가 남았는데 뭐가 급해요. 못 쓰면 빌려 쓰세요. 옆사람 거. 내가 또 이거 올려줄 거야. 인터넷에다가. 그러려고 지금 괜히 쓴 게 아니에요. 올려주려고. 어? 올려주려고. 아니 남은 게 더 많잖아. 남은 게.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하랍니다. 그러니까 너무 조바심 갖고 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청동기 시대에 우리도 세계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때 국가가 탄생했습니다. 국가. 이 청동기 시대에 생겨난 국가가 뭐죠? 그래, 고조선이. 여기서부터 진짜 우리 역사가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역사죠. 문자가 있는 역사죠. 그러나 아쉽게도 이 고조선에 대한 역사는 미스테리 투성이에요. 갈증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알 겁니다. 그래 안 그래? 배운 거 있어요. 그 다음 고조선을 세운 사람이 누구예요? 어? 단군이죠? 단군이죠? 근데 진짜 그렇게 믿으세요? 환단곡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단군보다 더 먼저 환웅이 나라를 세웠다. 그러니까 우리는 단군보다 훨씬 더 먼저인데 그 단군이 나라를 세웠다는 것 자체도 우리 역사에서 제대로 서술하고 있지 않아요. 일본 놈의 새끼들이 말해요. 이 단군조선을 부정했어요. 전설이다. 신화다. 역사가 아니다. 믿을 수 없는 사실이다. 알겠죠? 이래놨으니 그 일제 36년에 일제 식민지 사관에서 이렇게 교육받은 이후에 역사가 이렇게 말살돼 가지고 말해요. 그 이전에 환웅에 관한 기록, 그 이전에 환인에 관한 기록 이런 것들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환인과 환웅에 관한 역사, 단군 이전에 환단고기가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면 미친놈 취급받습니다. 저 새끼 또 이상한 소리 하려고 그런 거 아니야? 또라이 아니냐?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모릅니다. 유물이 밝혀져야 되고 유적이 나와야 되고 기록이 나오면 되는데 기록을 발굴하는 사람은 없고 없앤 놈들이 있었어요. 환웅에 관한 기록, 환인 천재에 관한 기록, 우리 위대한 고조선에 관한 역사를 다 없앴으면 누가 없앴을까요?
일본 놈들이 없앴어요. 아주 일본 놈들은 조직적이고 철저하게 없앴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중요한 기록들 가운데 일부는 일본 동경대학교 도서관에 20만 권인가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사대를 조직해서 가서 빼내오든지 해킹을 하든지 하여간 어떻게 하면 나올 겁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밝혀내지 못했다고 우리의 과거 사실 부정하면 안 되겠죠. 근데 우리는 그걸 스스로가 부정해왔었어요. 지금 여기서는 말 못합니다. 알겠죠? 또 하나 우리 당군 이전에 우리의 찬란한 위대한 고조선의 역사를 부정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조선시대 유학자들이에요. 유학자가 중국을 형으로 섬기려고 사대주의 역학에서 중국보다 우리가 더 셌다라고 하면 형한테 어떻게 되는 거야? 도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알아서 긴 거예요. 알아서 다 없애준 겁니다. 그죠? 그 대빵이 누구냐? 김부식이에요. 고려시대 삼국사기를 썼던 김부식이에요. 우리 손으로 그려놨으니 우리 역사를 그따위로 만들어놨으니 우리 역사가 엉망진창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또 그 전에는 뭐냐? 중국 아이들이 의도적으로 많이 없앴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미스테리 투성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재까지 밝혀진 유물과 유적 생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한번 해보자고요. 알겠죠? 그나마 이것도 정리가 안 돼 있어서 문제인데 엄마들하고 한번 정리해봅시다. 그래서 시원스럽게 한번 정리해보자고요. 고조선은 우리가 알기로 기원전 그 뒤에 맨 뒤에죠? BC가 뭐예요? 네, 맨 뒤에. 어? BC가 뭐예요? 알아요. 그거 말고 무엇의 합자냐고요. 일로 왔어요. 패스했어 저쪽이. 어? 괜찮아요. 어차피 망가졌잖아 우리. 모르겠어요? 괜찮아. 또 뭐 칸내하지 말고 빨리. 패스? 이렇게 하면서 제가 뭐 하고 있는 줄 아세요? 엄마들 상태를 알아보는 거예요. 버스 크라이스트 발음은 좋았어요. 근데 내용상 아니에요. 비포 크리스트. 크라이스트 좋아요. 그래 잘났어요. 크라이스트 비포 크리스트죠. 그러면 예수 탄생 이전이란 말이잖아요. 해봐요. 뭐라고요? 비포 크리스트. BC가 예수 탄생 이전이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이전에 무려 2333년에 단군이 나라를 세우셨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대단한데 이걸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런 말이 이런 전설이 있을 때다 이따로 가르치지 실제로 이런 유물들이 너는 있다고 봅니다.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보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원전 24세기인데 이보다 훨씬 더 오랜 기원전 5000년 유물도 있어요. 이런 국가들에서 메소포타미아 이런 데서. 근데 우리라고 없겠어요? 근데 미안하지만 우리가 파볼 수가 없어요. 유물을 파봐야 되는데 그게 지금 우리 땅이에요? 중국 땅이에요? 고조선 대부분의 영토가 중국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못 파봐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내가 고민해가지고 근래 생각해낸 것은 할 수 있다 방법이. 과학의 발달이 과거를 더 규명해 줍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여러분들 몸속을 들여다볼 수 없었어요. 근데 지금 엑스레이를 통해서 또 뭐죠? 초음파? 아니 내시경? 그렇죠. 이런 걸 할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과학이 발달하면 지금 우주선에서도 자동차 번호판까지 찍는답니다. 폭탄을 떨어뜨리면 땅속 몇십 미터까지 들어가서 폭파시킨답니다. 이 카메라 기술이 더 발달하면 땅속에 있는 유물까지도 레이저로 그러니까 우리가 엑스레이 찍듯이 찍어낼 수 있겠죠. 비평동 거기 우리 거 있네? 중국의 자금성에도 우리 유물이 있네? 야 거기 안 팔아도 살아. 이런 날이 20년 내에 올 것 같아요. 과학의 발달 속도를 봤을 때 희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기록이 없다고 기록을 다 말살시켜서 우리한테 현재 남아있는 역사 기록이 없다고 우리의 과거 역사를 부정하고 우리 스스로를 비하하지 말자. 오히려 우리가 분발해야 될 것은 더 과학기술을 발달시켜서 우리의 진실을 규명해내는 겁니다. 옛날에는 말이에요. 된장 막 더럽다고 비행기 안 태우고 막 그랬잖아요. 김치 그냥 싸고 또 싸매고 그냥 진공포장하고 막 그래야 했는데 지금 환장 들었냐 김치 먹으려고. 뉴욕.
그죠? 과학이 밝혀낸 거예요. 이 발효식품이 어마어마하대더라. 한국 사람만 이런 거 먹는데더라. 깜짝 놀랐을 겁니다. 아마 김 있잖아요. 환자분들 맨날에 시커먼 종이 블랙 페이퍼 이래가지고 안 처먹었어요. 놀래가지고 무섭잖아요. 검정 거 종이를 먹으니까. 김 누가 만들었어요? 우리가 만들었어요. 우리가. 김씨가 만들어서 김이에요. 이름이. 진짜요. 임금님이 이거 만든 사람 이름이 뭐냐? 김가래입니다. 이름이 뭐냐? 김이라고 해라. 김 된 거예요. 그죠? 이렇게 밝혀져요. 나중에는 우리의 위대함이, 우리의 그 엄청난 역사가 과학이 발달하면, 역사 그러니까 과학 기술이 더 진보하면 드러날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스스로를 비하하기보다는 우리를 더 드러내고 엑스레이 찍듯이 초음파로 보듯이 내시경을 보듯이 더 들여다보죠. 지금 제가 역사를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는 의미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몰랐던 것,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한번 끄집어내보자. 이런 거죠. 자, 그래서 기원전 2333년에 나라를 세웠다고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단군. 우리가 뭘로 배우고 있죠? 신화로 배우고 있는데 요거는 신화가 아니라 단군에 관한 사실 역사다. 이거야, 역사. 그죠? 역사. 그래서 단군 신화에 대한 얘기는 다 합니다. 다 합니다. 어디까지 했죠? 단군 신화 내용이 뭐죠? 그 얘기 좀 보세요. 선생님처럼. 아니 호랑 아닌데. 얘기해보세요. 똑같아. 지금 아이들하고 똑같아. 아이들도 제일 먼저 얘기한 게 호랑이하고 곰 이렇게 얘기해요. 호랑이하고 곰. 네. 그래가지고 마늘하고 쑥. 먹어가지고. 마늘 먹고. 마늘 열심히 먹으세요. 다 알죠? 머릿속에? 네. 머릿속에 있는 것은 개념이고요. 개념을 말로 표현할 수 있을 때 개념어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단군 신화를 통해서 청동기 시대의 나라가 세워졌구나. 그죠? 그 당시에 예, 하늘에서 누가 내려왔다고 기록돼 있어요? 환웅이 내려왔죠. 근데 그 환웅의 아버지가 누구야? 환인 천재죠. 환인 천재는 그리스 신화로 말하면 제우스랑 똑같아요. 그죠? 그리고 그 환인 천재, 그러니까 정식 아들도 아니고 서자인 누가? 환웅이 아마 거기서도 핍박받았을 거야. 정실 부인 자식들한테. 그래서 아버지 나 못 살겠어. 땅에 내가지고 작은 마누라 아들인 이 환웅이 아이고야 천상에서 못 살고 인간 세계로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환웅이 강림했어요. 환웅이 인간 세계로 지상으로 강림해 내려오는 이 과정은 여러분 봐봐. 사람이 내려온 겁니다. 만주에서 한반도 쪽으로 온 겁니다. 무슨 문화가 왔다고요? 청동기입니다. 사람이 이동하면 뭐가 이동한다? 문화가 이동한다. 됐잖아 이렇게. 사람이 온 겁니다. 청동기 문화가 왔어요. 근데 이들이 오면서 그냥 온 게 아니야. 바람풍자 해봐요. 뭐? 풍백. 아니 나 따라서지 말고 자기가 아는 걸 하라니까. 바람풍자 뭐? 풍백. 비우자? 우사. 구름운자? 운사. 얘네들은 전부 다 뭐랑 놀던 애들이야? 농경문. 그래 안 그래요? 예. 그리고 아까 누가 나왔어요? 와서 살다 보니까 곰하고 호랑이가 우리도 좀 당신들처럼 인간답게 좀 살게 해주세요. 짐승 주제. 짐승이 인간이 된다는 것은 차원을 달리하는 문제입니다. 디멘션, 차원이 달라요. 3D 영화 이런 거 보면 다르잖아요. 그냥 우리가 보던 영화 그것처럼 한 차원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그냥 된 게 아니야. 인고 시간이 필요해. 그래서 쑥과 마늘은 고통입니다. 그죠? 곰한테 쑥과 마늘을 먹으라면 참을만 하겠죠. 곰을 원래 별거 다 처먹어요. 우리 인간하고 똑같아요. 곰의 식성은 꿀도 먹고 말이죠. 우유도 먹고 푸, 곰돌이 푸 알죠? 별아 별거 다 먹고 생선도 잡아먹고 그러잖아요. 잡식성이에요. 근데 호랑이는 죽으라는 얘기예요. 육식동물인 호랑이한테 마늘과 쑥만 처먹어라. 넌 죽어라. 결국 둘이 싸우면 누가 이겼어요? 진 다 빠진 호랑이가 쫓겨나고 곰이 인간하에 성공한 겁니다. 그래서 그 곰을 여자로 만들고 여기서 내려온 얘를 남자로 만들어서
얘들을 결합시켜야 우리 민족의 시조인 누가? 단군이시며 왕검님이 태어나요. 그럼 얘네들은 뭐냐? 그 만주에서 청동기 문화가 내려오기 이전에 벌써 먼저 와서 이 땅에 살고 있던 토착인들이야. 진짜 곰이나 호랑이가 아니라 선진 부족이 와서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개항 무렵에 미국 선교사가 와서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 보니까 얼굴이 시커멓고 말이야. 이가 들들거리고 말이죠. 토막집에서 막 살고 있는데 짐승 같아. 이 짐승 같은 놈들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곰과 호랑이라고. 그 시절 눈으로 보자면. 그죠? 그래서 겨우 교화시켜가지고 예수님 믿게 하고 교회 다니고 해가지고 얘가 기독교 신자가 된 거랑 마찬가지야. 그래서 결혼했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뭐가 됐어요? 단군 왕검을 낳았어요. 한 사람인 단군을 단군 왕검이라고 나눠서 부른 이유는 단군은 무당입니다. 지금도 무당을 당골레라고 해요. 전라도 지방 가면 당골레 너 당골레집 아들이야 이런 말 하잖아요. 이게 당군이 당골레 몽고말로는 탱글이라고 합니다. 무당을 탱글 당골레 당군 전부 다 같은 어원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무당이고 정치적 군장 임금님이죠. 왕검은. 그래서 예 제사와 정치가 당시에 일치된 사회였다라는 고조선 건국 과정을 반영해주는 실제 있는 역사다 이겁니다. 그래서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기로. 그죠? 여기까지는 다 할 겁니다. 디테일하게 모르더라도 여기까지는 다 할 겁니다. 이미 다 머릿속에 다 있어요. 단지 조직적이고 분석적으로 보지 않았을 뿐이지 여러분 머리에 다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교재에 아주 자세히 나와 있어요. 바로 적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도 있어요. 그거보다는 진짜 그러네. 저런 말에 저런 언어 표현이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알겠죠? 자, 더 중요한 것은 고조선이 자 우리가 보다시피 단군이 세운 조선이 있어요. 그죠? 근데 사실은 말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해봐야 됩니다. 그때도 이름이 고조선이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때도 그냥 조선이라고 하지 않고요. 주신 그랬대요. 주신. 우리는 주신족이에요 원래. 알겠죠? 인간들이 족속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족속을 머리 모양으로 구분합니다. 지금도 베트남 그 서북부 지방 가면 소수민족들이 살고 있는데 다 달라요. 머리 모양이. 머리 장식도 다르고요. 머리 묶는 모습도 다르고 머리에 뭘 꽂았냐가 그 민족, 그 종족을 구분합니다. 머리를 남자들이 산발하고 다니는 놈들이 있었어요. 이게 선비족이에요. 그죠? 머리를 요따위로 가운데는 싹 밀고 여기만 남겨놓고 다니는 놈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이게 몽골족이에요. 그죠? 그죠? 요거 반대로 나머지는 다 밀고 가운데만 남겨둔 놈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황비용족. 이게 청나라 놈들이에요. 여진족. 그죠? 우리는 머리를 총각대는 기르다가 결혼하면 틀어 올려서 위로 꽂았어요. 이렇게. 이게 뭐죠? 상투족. 이게 뭐예요? 조선족이에요. 주신족이에요. 이 주신족이 세운 첫 번째 나라가 주신이다. 주신. 나라 이름이 종족 이름이었죠. 그 당시에는. 그리고 단군이 누구한테 나라를 물려줬냐 하면 누구죠? 대답해보세요. 누구지? 원래 알았었는데 모르는 것처럼 말씀해주네. 누구지? 기자가 중국에서 건너왔대요. 기자. 그래서 기자한테 나라를 물려줬답니다. 알겠죠? 은나라가 망하고 주나라가 중국에서 들어섰는데 은나라 사람인 기자가 우리나라로 건너왔대요. 그런데 우리가 고대사를 전공하는 사람들의 학설에 의하면 이 은나라도 우리나라와 같은 종족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고대사는 말이에요. 미스테리 투성이에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이렇게 퍼즐 조각 있잖아요. 그래서 고대사는 이렇게 지금 이거 하나만 지금 있는 셈이에요. 그리고 이게 뭐냐고 지금 물어보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코끼리죠?
그래 안 그래? 근데 이 많은 것들을 다 복원해 내야 비로소 코끼리가 되는데 이거밖에 없는 거야. 지금 대가리 조금밖에. 다 누가 없애버렸어. 이 많은 퍼즐 조각들을 누가 없앴어요? 일본 놈들이 없애고 중국 놈들이 없애고 우리나라 스스로가 없애고 해가지고 말이죠. 잘 안 보여. 조각만 몇 개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앞으로 과학의 발전을 이것을 밝혀내야 돼. 얘들하고 우리가 관련 있는지 밝혀내야 됩니다. 어쨌든 유물이나 언어 습관으로 보면 되게 비슷하다. 이렇게 각골 문자에 새겨진 문자 형태라든지 또는 그 청동기를 만드는 제작 기술, 우리나라 청동기가 진짜 대단합니다. 얼마나 대단하냐? 안성 방자 유기그릇 있죠. 거기다 음식을 담으면 음식이 잘 상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알잖아. 한 세트에 얼마씩이나 해? 몇백만 원입니다. 진짜는. 가짜는 좀 50만 원, 60만 원 하고요. 가짜는 아니지만 좀 순서가 좀 그런 것들은. 이게 청동기 기술을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마법과도 같은 것들이에요. 가령 이집트 피라미드 같은 경우는 피라미드 안에 곡식을 놔두면 곡식이 썩지 않는데요. 이게 아주 그 고대 사람들이 만드는 어떤 비밀 학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전해들어갑니다. 하여간 어쨌든 간에 그런 데로 빠져들어가면 이제 한량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띄엄띄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단군 다음에 누가 왔다고요? 기자가 왔어요. 그래서 그 기자 조선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기씨가 나라의 왕이었어요. 기자 조선. 알겠죠? 근데 기자가 다스렸는데 갑자기 중국에서 이때는 언제라고 그랬죠? 은나라가 망하고 주나라가 등장한 무렵인데 다시 한참 뒤에 진나라가 망하고 한이 등장할 무렵에 진한 교체기에 중국에서 또 한 사람이 왔어요. 누가 왔어요? 위만이 왔어요. 위만. 그래서 위만조선이 이어집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이전에 마지막 임금이 기준이라는 사람인데 이 기준을 내쫓고 위만이 변방을 지키다가 위만이 건너와서 왕이 됐어요. 그리고 그 위만이 쭉 이렇게 나라를 다스리다가 드디어 고조선이 망합니다. 누구한테 망했죠? 한나라. 한을 통일하는 게 한을 통일하고 한 제국을 세운 한 무제가 쳐들어왔죠. 한 무제의 침입으로 드디어 고조선이 멸망하게 됐어요. 사실은 그냥 조선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왜 고자를 붙였냐면 이성계가 조선을 세웠기 때문에 이성계 조선과 구분하기 위해서 다시 조선이라고 한 거예요. 근데 지금도 조선이 있잖아요. 응? 헬조선. 그거 말고 북조선. 그죠? 조선이 많아 이렇게 여러분. 그래서 그런 것들과 구분하기 위해서 지금 조선을 뭐라고? 북조선. 알겠어요? 그 전에 조선을 이성계 조선을 그냥 조선. 옛날 조선을 고조선. 근데 그 고조선 속에 사실은 뭐냐? 단군, 기자, 위만 이렇게 담겨있네. 그릇으로 돌아오세요. 알았어요? 고조선이라는 그릇 속에 뭐가 들어있어? 아하, 이렇구나. 이 시작을 제대로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없어요. 그런 첫 단추가 비틀어지니까 어때? 그 다음 역사가 뭔가 거짓말인 것 같아 이거. 뭔가 시원하지가 않아. 늘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아시겠나요? 아직도 완벽하지 않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퍼즐의 몇 조각만 지금 보여줄 뿐이고 이거 우리가 다 메꿔야 됩니다. 우리 후손들이 역사를 잘 가르쳐서 이 빈 퍼즐 조각을 다 맺혀서 맞춰가지고 완벽한 역사를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의 의무예요. 다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일정하게 몇 개 메꿔 놓으면 또 그 다음 후손들이 과학이 더 발달하고 더 인간의 지식이 더 진보해서 또 끼워놓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됐습니까? 네. 정리하실까요 이제? 맘 놓고 하세요. 딱 5분만 드리겠습니다.